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우시안 모델이 아닌 이제 파이포 필드 시어리의 RG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가우시안 모델 RG를 공부했었는데, 가우시안 모델 그 자체는 이제 트리비얼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우시안 평균을 계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파이포 필드 시어리의 RG를 모멘텀 쉘 RG를 시작해보죠.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최대한 이제 교과서의 노테이션을 따라서 적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라고 하는 오더 파라미터 필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 전체 공간에서의 그레디언트 제곱 텀, 그 다음에 오더 파라미터 제곱 텀, 이제 그 앞에 있는 계수 R0를 reduced temperature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non-linear coupling term, 그래서 U0라고 하는 이제 4차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우시안 모델과의 이제 차이점이 생겨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공부할 텐데, 이걸 이제 계산할 때 지금 써드린 바와 같은 이제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계산을 이제 수행할 수도 있지만, 모멘텀 스페이스로 가면 훨씬 더 이제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난번에 가우시안 모델을 했을 때도 이미 다 한번 했던 거고요. 푸리어 트랜스폼의 정의는 레티스 컷업이 있고요. 울트라바이올렛 컷업 람다라고 쓴 모멘텀 모드를 S 햇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쓰기도 하고 화살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의미상 혼동할 여지가 없으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컨티뉴엄 스페이스에서의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아니면 내가 디스크리트한 버전을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적분이 아니라 이제 썸메이션이 될 거고요. 디스크리트한 K 벡터의 값에 대해서. 자, 이제 어떤 걸 쓰든지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모멘텀에 대한 적분이 항상 이제 D-dimensional K 스페이스에서 적분 나누기 2파이의 D승,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약식 노테이션을 도입할 텐데, 약식 노테이션으로 자, 이런 표현을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 컷업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적분 상안에 울트라바이올렛 컷업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D 앞에 이제 D 바를 추가하는 거예요. 플랑크 상수 H 바 쓰듯이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모멘텀 스페이스 적분을 2파이 D승으로 나눠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모드, 푸리어 모드에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다시 쓰면,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은 이제 벌써 이제 약식 노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4승항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각각의 이제 S들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모멘텀 모드들이 4개가 생기고요. 모멘텀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스 팩터가 4개가 생기잖아요. 요 페이스 팩터에 대한 그 항을 R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디락 델타 펑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건 4개의 모멘텀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가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이제 약식 기호를 쓸 거고 약식 기호를 쓰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저 말의 뜻이 무엇이겠구나 이제 그거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델타 펑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적분을 하면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멘텀 공간에서 울트라바이올렛 컷업 반지름이 람다인 이러한 이제 하이퍼스피어 내부에 있는 그런 점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모멘텀 쉘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얘기 모멘텀 쉘 리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 공간에서 하이 모멘텀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데시메이션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멘텀 쉘을 이제 도입할 거고요. 여기 반지름이 람다 나누기 L만큼이 되는 요 모멘텀 쉘 안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날려버릴 거예요. 데시메이션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이 현재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K의 절대값이 이 모멘텀 쉘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제 이런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모멘텀 쉘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 K 값에 따라서 내가 저 S라고 하는 그 필드를 이름을 달리 붙일게요. 책에서 이제 얘를 SL 프라임이라고 붙였고요. 그러면 저기 K는 원래는 이제 람다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K 값이 람다 나누기 L 그 안에 있는 그런 필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면 지금 요 K라고 하는 것이 모멘텀 쉘에 걸쳐 있는 그런 게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K에 따라서 이렇게 S 프라임으로 쓸 수도 있고 시그마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냥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SK라고 하는 것은 S 프라임이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시그마가 될 수 있으니까 S 프라임 혹은 시그마 이걸 뭐 심볼릭하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도 이제 아무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K의 영역에 따라서 K가 이 안쪽 영역에 있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0이 되는 거고 K가 이 바깥 영역에 있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0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원하는 이제 요 조건을 다 만족하죠. 그렇죠? K의 영역에 따라서 이게 되거나 이제 포멀하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S 필드를 내가 S 프라임 필드하고 시그마 필드로 다 나눠 쓸 수 있고, 즉 무슨 얘기냐? 이 해밀토니안을 쓸 때 모든 K에 대한 다 적분을 하고 있는데 이 적분 구간을 다 나누는 거야. 이 내부 적분 아니면 이 바깥 적분을 다 나누면 그러면 그 나눈 것에 의해서 오리지널 해밀토니안이 오리지널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 이펙티브 마이너스를 쓸까요? 그 모멘텀 값이 낮은 애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그런 파트, 그 다음에 모멘텀 값이
K 값이 큰 애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그런 해밀토니안 파트, 그 다음에 모멘텀이 크고 작은 애들이 같이 엮여 있는 그런 파트들로 분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 분해를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K 값을 전부 다 적분하고 있는 건데, 얘를 이제 둘로 쪼갠 거예요. 얘를 K에 대한 적분을 안쪽 적분한 거, 그 다음에 바깥쪽 적분한 것을 제가 각각 이렇게 쪼갰고, 그 다음에 이 U텀에 해당되는 거, U텀에 해당되는 모든 이것을 전부 그냥 통째로 제가 이제 이 V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시그마하고 S 프라임 필드들이 막 섞여 있고 막 이렇게 막 혼재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 U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것이 U0에 비례하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밀토니안을 분리를 해놓고요. 지금부터 이제 RG를 할 거예요. RG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RG는 2스텝이죠. RG는 콜스 그레이닝과 리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콜스 그레이닝을 할 거예요. 자, 콜스 그레이닝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시그마 필드를 얘를 이제 데시메이션 한다는 거죠. 데시메이션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S 필드들의, S 프라임 필드죠. S 프라임 필드들의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얻자 이거야. 콜스 그레이닝을 해서. 그럼 데시메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K, 그 모드들에 대해서, 그 모드들은 뭐냐? 모멘텀 쉘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모드들에 대해서 내가 패스 인티그럴을 하겠다 이거야. 패스 인티그럴. 이 원래 볼츠만 팩터들을 S 프라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있고, 여기 자, 요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 볼츠만 팩터에서 시그마 필드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전부 다 날려버린다. 자, 그러면 이걸 해보면, 이제 내가 시그마 필드에서 다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S 프라임 필드는 적분과 상관없으니까 저 바깥으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 바깥으로 나갈 거고요. 남는 거는 여기 이제 시그마 필드에 대한 패스 인티그럴이 남고, 여기에 exponential v,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쓴 것을 이제 내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요 시그마 필드에 대한 해밀토니안이 뭐냐면, 얘는 이제 가우시안 모델이에요. 시그마 필드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거야. 아까 이제 제가 요 가우시안 모델 파트를, 요 파트를 모멘텀이 큰 쪽만 뽑아낸 걸 내가 H 시그마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얘를, 요 파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Z 시그마의 exponential v의 시그마 이제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Z 시그마는 뭐냐면은, Z 시그마는 그 가우시안 모델의 그냥 파티션 펑션이야. 이거 우리 가우시안 모델의 리노말리제이션 할 때 이미 한번 계산했었죠. 자, 이게 시그마 필드에 이제 프리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그 얘는 S 필드랑 아무 상관없는 이제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의 시그마 평균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그 필드에 대해서 평균값을 취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내가 이미의 물리량도 내가 평균을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우시안
average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어찌어찌해서 이제 저걸 계산했다라고 치면 그럼 이제 그 계산 결과로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은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얻은 거네. 콜스 그레잉을 했다 이거예요. 시그마 필드가 다 날라가면 그러면 남은 그 S 프라임 필드들의 S 필드들의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 요 해밀토니안, 이 해밀토니안이 가우시안 모델 해밀토니안이죠. 2분의 1 K제곱 더하기 R0의 SK제곱의 절대값. 이 해밀토, 그걸 K에 대한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로그 Z 시그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로그 익스포넨셜 V의 평균값의 시그마 익스펙테이션 밸류.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얘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리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프리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쟤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커플링 컨스탄트가 어떻게 트랜스폼 되는지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쟤는 상수항이니까 에너지의 그 레퍼런스 값만 바꿀 뿐이지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네요. 그래서 쟤는 상수니까 이제 무시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네요. V라고 하는 S 필드와 시그마 필드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을 지수 위로 올린 것을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로그를 취하래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우시안 모델 할 때 한번 배운 거죠. 우리가 요런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큐뮬런트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이제 얘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V의 평균값 더하기 V의 분산 더하기 땡땡땡땡.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큐뮬런트라고 불러요. 평균을 first order 큐뮬런트, 그 다음에 분산을 second order 큐뮬런트, 그 다음에 higher order 큐뮬런트들의 이제 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적어 놓을까요? 그다음 이걸 이제 근데 이제 이런 큐뮬런트의 오더가 올라갈수록 보니까 하는 퍼스트 오더는 V의 1승, 세컨드 오더는 V의 2승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런 큐뮬런트 익스펜전이 다름 아닌 이제 V가 이제 U 4차항의 개수에 비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큐뮬런트 익스펜전이라는 게 다름 아닌 이 O의 그 U0에 대한 익스펜전이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4차항의 개수가 작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큐뮬런트 익스펜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코스트 그레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작전을 짰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일은 V의 평균값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V의 제곱값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뭐 원한다면 더 하이오도 계산하고 싶은 이제 V의 3승의 평균값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 일단은 V의 1승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V의 1승에 대한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V를 한번 다시 써볼까요? V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필드 그 다음에 S 필드와 동시에 엮여져 있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U 1, 2, 3, 4 그 다음에 S1, S2, S3, S4 K 이런 것도 안 썼어요.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K1, 2, 3, 4에 대한 적분은 울트라바이올렛 컷업까지 우리가 다 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적분하는 건데 적분하다 보면 모멘텀 쉘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면 그게 시그마 필드가 되는 거고 아니면 모멘텀 쉘 내부의 안쪽에 있는 거면 그게 S 프라임 필드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속에는 S 필드도 있고 시그마 필드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이 적분을 다 쪼갤 거예요.
S에 대한, K에 대한 적분을 2개로 쪼개고, 이것도 2개 쪼개니까 결국 여기서 항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적분 하나당 내가 2개로 항을 쪼개는 거니까 여기 총 16개의 항이 생기겠죠. 자, 그것을 여기다 쭉 적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상당히 이제 힘들겠죠. 벌써 이제 이 식을 쓸 때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약식 기호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제 식의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한 결과로 이런 계산을 할 때 앞으로 식을 다 쓰지 말고 그림을 그리자. 약속을 잘 정해가지고 식을 길게 쓰지 말고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그림만 보면 누구도 이 그림은 이런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림으로 식을 표현하는 것을 diagram 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 V라고 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위에 쓴 식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선이 있죠? 굵은 선이 하나 있어요. 굵은 선 있고, 자, 이걸 이제 필드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굵은 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굵은 선은 얘는 SK를 의미해요. SK. 근데 이 필드 라인은 이제 모멘텀 인덱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K라는 인덱스. 그래서 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이제 K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얘는 필드 라인을 들고 있는 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굵은 점을 제가 하나 찍었네요. 굵은 점을 찍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four vertex라고 부르겠습니다. 꼭지점인데 이 선이 4개가 달려있는 꼭지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드 라인이 4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내가 식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필드 라인은 SK로 치환을 하고, 그럼 이 4 버텍스는 뭐로 치환을 하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U0에 나한테 붙어 있는 4개의 필드 라인이 있을 텐데 그 4개의 필드 라인의 모멘텀 인덱스에 대한 총적분 그리고 단 걔네들의 나한테 들어오는 그 버텍스에 들어오는 모멘텀의 총합은 0이다. 이런 제한 조건 하에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K1, K2, K3, K4라는 이름을 붙여놓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요게 됐죠. 이 라인을 내가 필드 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근데 여기 점이 있네요. 버텍스가 있네요. 버텍스가 있으니까 내가 4분의 U0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달려있는 모든 필드 라인의 모멘텀 인덱스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라. 그리고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만족하라. 이러면 저 위에 쓴 식이 딱 이제 된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 V라고 하는 인터랙션 포텐셜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아직 뭐 이거 계산을 아직 진전이 안 됐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의 항으로 다 쪼개서 내가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필드 라인 그 계산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필드 라인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겠죠. 자, 얘는 내가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또 약속을 도입하는 거야.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가 이 필드 라인에 K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K가 모멘텀 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걔를 점선으로 생각할게. 점선으로 그리는 거고, 만약에 걔가 모멘텀 쉘이 아니라 그 작은 모멘텀에 있는 애 있을 때는 그냥 얇은 실선으로 그릴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굵은 실선은 이 버텍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적분이 될 운명이 있는데, 그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모멘텀이 작은 영역에서는 얇은 실선이 되고, 모멘텀이 큰 영역에 있을 때는 이제 이 점선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약속을 하면, 그럼 결국 이 약속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할 포 버텍스 인터랙션 포텐셜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지금은 제가 가장 모든 과정을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한번 다 해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열심히 계산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있구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다 생략하기 전에 수업이니까 제가 가능하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면서, 이걸 다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한번 그냥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항이 16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16개 항을 제가 이제 다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식 16개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엄청난 작업량이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룰은 사실은 없어요. 내가 그냥 나만의 이제 룰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식을 쓸 때 이 식을 남과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해가 쉬운데 다른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텍스트북에 나오는 이제 스탠다드한 방법을 이제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좋겠죠. 자, 이게 이제 16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거는 이 4개에 대한 적분을 다 하는데, 여기는 얘는 모멘텀 쉘에 걸쳐 있는 애고 나머지 얘네들은 모멘텀 쉘에 걸쳐 있지 않은 애들이 그런 필드 라인, 그러니까 S 필드 3개, 시그마 필드 1개가 곱해져서 다 적분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분리한 가능한 모든 이런 이 그림들을 프리미티브 그립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6개인데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16개를 다 쓸 필요가 없었네. 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16개를 다 썼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얘랑 모양이 다른데 이 4개를 그냥
하나로 쓰고 4로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들어있는 이 필드 라인 이 베리어블들이 더미 베리어블이에요. 더미 베리어블.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이게 1, 2, 3, 4였다면 내가 이름을 1, 2, 3, 4로 붙이지?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저 적분돼서 없어지는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이 적분이나 이 적분이나 똑같고 여기 있는 모든 적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4개가 됐고 6개, 4개, 1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V라는 해밀토니안이고요.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 V라고 하는 이제 인터랙션 포텐셜을 가우시안 에브리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굵은 필드 라인 4개가 맞나 라고 내가 이제 표시한 이제 이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걸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을 내가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각각의 다이어그램을 시그마에 대한 평균을 취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우시안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룰은 뭐냐? 이 가우시안 에버리지에 대한 룰을 한번 이 옆에다 써볼까요? 가우시안 에버리지에 대한 룰은 이제 몇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필드 라인이 있는데 이 필드 라인의 시그마 평균은 그냥 필드 라인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실선은 S 필드라고 했잖아요. 시그마랑 아무 상관없는 상수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그냥 실선은 그냥 이 평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떤 다이어그램에 점선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시그마에 대해서 평균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선 하나 평균 얘는 0이에요. 자, 왜냐하면 얘는 시그마의 평균값이죠. 근데 가우시안 분포인데 시그마의 평균은 그냥 0이죠. 그렇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있는 이제 그건 0이죠. 그럼 필드 라인이 2개가 있어요. 필드 라인이 여기 이제 인덱스가 K1 있고 여기 인덱스가 K2인 그런 이제 필드 라인이 있다. 그럼 얘의 평균은 그럼 얘는 뭐냐면은 시그마 K1 시그마 K2의 가우시안 평균 값이고 가우시안 모델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얘는 2파이의 D에 K1 더하기 K2 그 다음에 여기 G0 K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G0K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냐면은 뭐 있죠? K제곱 더하기 R0분의 1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우시안 모델에서 이제 여러 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하나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확장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홀수계의 필드 라인이 홀수계가 있다. 그럼 얘는 다 0이고 다 0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짝수계의 필드 라인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었죠. 얘는 윅 시어렘에 의해서 가우시안 모델에서는 모든 필드의 코릴레이션 곱하기의 평균은 그냥 2개 곱의 코릴레이션 펑션의 평균값의 곱으로 다 표시된다. 이걸 우리 이미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지금 이제 디스커션을 정리를 해보면 그 결과를 이제 뭐 다른 말로 부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제 파인만 룰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뭐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인터랙션 포텐셜의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는 이거 1승뿐만 아니라 2승도 할 거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필드 라인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얘네들은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에 대한 평균을 할 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이제 익스터널 라인이라고 부를게요. 시그마 필드랑 상관없는 이제 그런 라인들을 익스터널 라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 라인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필드 라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짝이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그 짝을 예를 들어서 얘가 모멘텀이 K1이고 얘가 모멘텀이 K2였다. 그러면 이제 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쟤네들은 두 개를 이제 그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대체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림으로 얘를 그냥 둘을 실선으로 연결했고 여기 이제 K1, K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필드 라인에는 이게 사실 필드 라인이 아니고 프로파게이터 라인인데요. 여기 K1 그 다음에 델타 K1 더하기 K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필드 라인이 이제 버텍스에서 뻗어나오고 있죠. 그 버텍스에서 뻗어나오고 있는데 그 뻗어나오고 있는 그 두 개의 모멘텀이 합쳐져서 이제 0이 된다. 그래서 이 필드 라인 이 점선 필드 라인 두 개를 프로파게이터 라인 하나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기로 하고 근데 이제 요 라인하고 이 라인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라인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는 이 익스터널 라인은 한쪽 선은 버텍스에 붙어 있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자유로운 선이죠. 그래서 그걸 익스터널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컨트랙트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버텍스고 여기가 버텍스였고 그럼 내가 여기를 붙였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이 양쪽 끝이 자유롭지 않고 버텍스에 항상 달라붙어 있게 되고 결국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 적분돼서 이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라인을 이제 저렇게 쓰고 아니면 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은 K1, K2인데 둘을 합해서 0이니까 그냥 이걸 모멘텀 라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K2가 마이너스 K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K1이 그냥 그대로 쭉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펑션을 하나를 사용을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하고 얘를 인터널 라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버텍스로 양쪽 끝이 막혀 있는 그 라인을 인터널 라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인터널 라인. 그래서 이게 룰이에요. 만약에 그 안에 실선이 있으면 그냥 실선 내비두고 점선들이 있다. 그럼 점선들이 있으면 두 개씩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짝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짝을 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요. 점선 필드 라인은 컨트랙션 시켜서 인터널 라인으로 바꾸고 걔네들의 웨이트는 G0라고 하는 이제 그 가우시안 펑션의 프로파게이터, 가우시안 모델의 프로파게이터로 대체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사족이지만
이제 홀 속에의 시그마 필드 라인이 있다. 이건 그냥 무조건 0. 자, 요게 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룰에 따라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16개의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시그마인데, 자, 그럼 여기 아까 여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배의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배의 여기 있었고요. 네, 그림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었고, 그 다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4개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면 자, 얘는 그냥 0이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그마 필드가 홀수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균을 하면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이어그램은 거기는 시그마 필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걔는 그냥 이게 되고, 이게 평균 값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다이어그램은 시그마 필드 라인이 2개가 있네요. 2개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평균하면 이 둘을 이어준다라고 했잖아요. 이어줄 수 있다. 그래서 걔를 이으면 내가 모양을 최대한 똑같이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익스터널, 인터널 라인이 금방 구별이 되죠. 얘는 익스터널 라인, 여기는 S 필드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프로파게이터가 붙어 있는 거. 자, 여기는 인터널 라인이잖아요. 양 끝이 버텍스에 꽉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여기에는 자, 보세요. 필드 라인이 4개가 있으면 걔네들을 짝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짝을 지는 게 내가 요렇게 짝을 지어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저기는 익스터널 라인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인터널 라인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엮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엮어도 똑같은 아령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과 이것을 엮어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엮어. 그래도 역시 이런 아령 모양이 되니까 여기 이제 3이 돼요. 3이 되고. 그래서 자, 요게 이 V를 이제 평균 낸 그런 것의 다이어그램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원래 해당하는 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표시하는 방법은 이 버텍스가 있으니까 적분을 해야 되는구나. 적분. 여기는 K1, 2, 3, 4에 대한 적분이고, 여기 K1, K2, 여기 속에 있는 K1에 대한 적분이에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요 델타 펑션 때문에 그 적분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적분만 있는 거고, 여기는 한 개, 2개에 대한 적분만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적분이 4개가 있지만 이 컨트랙션 과정에서 델타 펑션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이 2개만 있고, 여기 적분이 3개 있고, 여기 적분이 4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식으로 옮겨 적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게 first order까지 그 코스 그레이닝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컨드 오더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대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부 다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린다고 했죠. 좀 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한 거예요. 이런 모든 디테일들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걸 처음부터 내가 V
이제 이것의 평균을 제가 약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부러 굵은 걸 하고 시그마 필드하고 S 필드 둘 다 가능성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시그마 필드에 대한 평균을 할 때 누구는 S 필드고 누구는 시그마 필드고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굳이 그림을 그려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쟤네들이 전부 다 시그마 필드, S 필드일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고, 저 굵은 선 4개 중에서 1개가 시그마 필드이고 3개가 S 필드다. 그럼 걔는 할 필요 없네. 0이네요. 굵은 선 4개 중에서 2개가 시그마 필드고 2개가 S 필드이다. 그럴 때는 시그마 필드 2개를 그 시그마 필드는 2개라고 했는데 그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서 과연 어떤 2개가 시그마 필드가 될 것인가? 그걸 뽑는 경우의 수가 6이죠. 4에서 2를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4에서 2개를 뽑아서 걔네들은 시그마 필드가 됐고, 시그마 필드가 돼서 컨트랙트 되면 그냥 걔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굳이 점선을 그려놓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3개가 시그마 필드, 걔는 이제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전부 다 4개가 시그마 필드다.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는 1개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컨트랙션을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를 2쌍씩 짓는 경우의 수는 2개니 3가지가 있으니까 요게 되겠구나.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쓸 수 있고, 이걸 더 간단히 하면 굳이 내가 이거 쓸 필요가 없네요. 굳이 내가 굵은 선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굵은 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굵은 선을 필드 라인, 그 다음에 코스 데시메이션 되는 2개의 필드 라인으로 분해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걸 도입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갖고, 그럼 이제 등식은 될 수가 없겠죠. 등식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분해를 하자. 이래 놓고 이제 하면 처음부터 이제 바로 여기 이걸 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도가 올라가면 이런 다이어그램의 개수가 이제 아주 많아져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낮은 오도에서 이제 충분히 익숙하게 테크닉을 연마한 다음에 그 연마한 테크닉을 가지고 이제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유리하겠죠. 그건 다음 차수에서 해봅시다.